반갑습니다. 광밥입니다. 어, 한국에도 그 최근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스타트업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이 스타트업 드라마가 약간 이 로맨스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 어, 이 제가 본 그 실리콘밸리라는 미드가 있는데 어, 여기는 약간 더 그 스타트업에 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정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미국식 그 유머 코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실리콘밸리의 시즌 2 그리고 에피소드 1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이제 투자자의 대표고 여기가 이제 직원이죠. 그리고 뭐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B투자사의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리즈 A를 진행하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표고 B투자사 대표고 어, 이게 이제 이 텀시트라고 해서 투자 계약서를 요약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 기대치 1억에 투자금 2천만 달러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가 1억 달러 밸류고 투자금 2천만 달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런 밸류를 받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 몸값은 아무리 후하게 쳐도 그 절반이다. 예. 그래서 이 직원이 이 피투자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실제로 이런 중요한 조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피투자사의 대표가 투자를 받고 나서 실패한 다른 대표를 술집에서 만나서 그거에 대한 이런 투자를 잘못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뭐 술을 한잔 하면서 어떤 힌트를 얻어내는 그런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한번 알아볼게요. 왜 투자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닌가? 자, 높은 밸류로 투자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음. 그래서 투자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투자금을 많이 받게 되면 회사의 밸류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이제 하나씩 왜 이런지 뜯어볼게요. 우선 이 벤처 투자라는 거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나오는 그 주인공 어, 피리부는 사나이? 예, 그 한국 이 말로 번역을 해서 그 회사 이름이에요. 피리부는 사나이. 예. 어, 그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어, IT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앱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테크 기반의 그런 초기 창업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회사를 성장시키기까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다가 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 투자 또는 벤처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벤처 투자라는 용어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벤처 기업, 뭐 혁신 기술을 가진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같은 경우도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자에는, 기업 투자에는, 벤처 투자에는 투자 라운드라고 부르는 그런 투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 이제 시드 투자 라운드, 그다음 엔젤 투자 라운드, 그다음 프리 시리즈 A 투자 라운드, 시리즈 A 라운드, B 라운드, C 라운드, 그리고 IPO. IPO라는 건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라운드를 시드, 엔젤, 프리 A, B, C 이렇게 밟아가면서 회사가 투자를 받게 되고 투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높은 밸류로 큰 투자금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시리즈 A, B 정도 되는 금액을 먼저 받게 되면 이제 요 앞 단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금을 받아도 사실상 리스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기업 가치 평가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는 이런 라운드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요. 그래서 시드 라운드 때는 시드에서 엔젤로 갈 수 있는 또는 프리 A로 갈 수 있는 투자금을 받게 되고 그에 적절한 금액을 받게 되고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반드시 이 단계 또는 프리 A 단계로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금을 여기서 받아버리면 사실상 어느 정도 이게 앞에 이 시리즈 A, B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받아버리면 결국에는 뭐 시리즈 B 또는 시리즈 C 정도의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내야 되는 그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큰 투자금을 받게 돼요. 시드 라운드에서. 그러면 밸류도 올라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투자를 받은 만큼 투자사에게 지분을 줘야 되니까 지분을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회사의 밸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가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금을 받고 이 밸류로 스타트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다 소진하는 시점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밸류가 안 맞으면 그래서 너무 높게 받고 시작을 해버리면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과정에서 밸류를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밸류가 너무 높으니까 투자금을 받고도 회사를 성장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올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밸류를 올리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서 투자한 투자사가 있는데 밸류를 낮춰서 다시 투자를 그 다음 라운드에서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어쩔 수 없이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나 투자하는 입장에서나 해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고 이 라운드를 밟아가면서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value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추가로 배워보면 pre-money value라는 게 있고 post-money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pre-money value는 우리가 이제 투자사와 피투자사가 투자를 가지고 논의할 때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뜻하고요. 거기 그 기업 가치에다가 투자금을 더하면 포스트 머니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 가치가 얼마입니다 하는 거는 다 프리 머니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런 성장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드, 엔젤, 여기서 이제 데스밸리 구간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고 회사가 쭉 가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얼리 스테이지, 레이터 스테이지 하는데 여기가 프리 A,
투자 정도 될 거고요. 시리즈 A, B, C 하고 뭐 IPO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보면 여기서 큰 투자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뛰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나서 어, 바닥을 제대로 못 다지기 때문에 기초를 제대로 못 다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뭐 경험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런 대표님이 겪은 사례를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초를 다진다는 거는 뭐냐면 회사가 뭐 구축해야 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적합한지도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사 정책 같은 거, 그다음에 회계 재무를 챙기는 그런 대표자의 역량,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팀 구성, 뭐 조직이 굉장히 그런 문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때 종합적으로 현금 흐름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업을 이끌게 되고요. 뭐 조직원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때 굉장히 많은 기초들을 닦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쌓이고 하면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음. 다시 올라오면서 바닥 치고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J죠. 알파벳 보면 이제 J처럼 생겼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걸 J 커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잘 이렇게 대표자의 러닝 커브죠. 학습 곡선이 좋은 상태일 때 이런 J 커브를 만들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죄송한 말이지만 이 데스밸리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선이. 예. 그렇게 가는 거는 이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만 있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럼 뭐냐? 대표자의 학습 커브가 학습 곡선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대표가 거의 대부분 영향을 끼치고요. 영향을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시스템이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대표가 이제 성공의 팔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면서 회사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또 혁신적이고 하면서 회사가 더 큰 형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 구간에서도 이렇게 초석을 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돈을 투자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하는 거를 그 미드 실리콘밸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약간 이렇게 의아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완전 스타트업인데 한 100억 정도의 자금을 지금 투자받기로 얘기가 됐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게 영국 쪽의 펀드인데 물론 이제 창업자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긴 했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 이게 가능한 딜인가? 그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이제 얘기해 준 건 뭐냐면 딜이 진행되는 중간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만약에 그쪽에서 그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 혹시나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걸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얘기는 지금 해놨는데 뭐 아직까지 어떻게 뭐 진행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경험을 해보면 경험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 또는 투자사 같은 경우는 결코 많은 금액을 초기 회사에다가 투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투자 금액도 뭐 2천만 원, 5천만 원, 뭐 몇 억,
몇십억, 몇백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 보면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인데 뭐 한 30억을 투자받겠다. 뭐 개발 정도나 아니면 사업 진행 정도가 이 정도인데 불구하고 사실상 투자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웬만한 이런 경력을 가진 또는 엑시트 경험이 있는 창업가가 아닌 이상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뭐 예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트랙 아시아 뭐 그쪽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죠. 예, 과거에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였고 공동 창업자, 공동 설립자가 어, 엑시트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투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그런 게 사실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나온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